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드디어 가지고 왔어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야, 우리가 이전에 뭐 풀옵션 차량들, 그 다음에 옵션이 안 들어간 깡통 모델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근데 댓글에 이제 시승기 볼 때 됐다, 이거 우리 파님 시승기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이거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 조만간에 시승차를 받기는 하는데, 오늘 또 우리 감사하게도 카슐랭의 우리 오동규 과장님께서 이 또 그래비티 풀옵션 트림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카니발 출고되기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 카슐랭 우리 또 과장님께 연락하셔도 되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거 특장 업체에서 그 하이 리무진 차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출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 리무진은 이 위에 천장을 수화처럼 돔을 위에 올려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순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이게 좀 잘 못 만드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막 비가 새거나 본드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뭐 잘 아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여기서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그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이거 AS를 해야 되는데 막 나중에 회사 문 닫고 아니면 막 배째라 이러면 골 아프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의전 업체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순정 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시그니처 그 윗단계 160만 원을 더 추가하면은 그래비티 트림으로 바뀌거든요. 새롭게 출시된 그래비티 트림이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차주님 이거 얼마에 출고하셨냐 물어보니까 5,105만 원에 출고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거에 놀라웠냐면, 우리가 최근에 옵션이 아예 안 들어간 일반 모델 봤잖아요. 그때 얼마였어요? 4,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100만 원도 뭐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주행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 실 오너 입장에서 15만 8천 킬로 탄 카니발 오너로서 어떤 주행감이 달라졌는지, 어떤 포인트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카니발이 많이 비싸졌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죠. 저도 이번에 카니발을 계약을 하면서 두 대를 넣어놨어요. 하나는 9인승 디젤 하이 리무진, 거의 이제 풀옵션 하니까 7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6 카브 9인승 풀옵션 하이 리무진 하니까 걔도 한 7천 중반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커스터마이징으로 이제 몇 가지 또 옵션을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그냥 기본 그래비티 트림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에 출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무슨 색이에요? 그래비티는 검정색이 정말 잘 어울려요. 이번에 아이보리 실버라 해가지고 약간 그 오묘한 컬러 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컬러 한번 도전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는 하이 리무진은 선택이 안 된대요. 하이 리무진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는데, 차이점이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그래비티 전용 그릴과, 이거 보통 좀 연한 색의 크롬 메탈 그 몰딩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크 메탈로 들어갑니다. 휠 디자인도 바뀌고 사이드 미러 역시도 다크 메탈, 그리고 이쪽 쭉 연결되어 있는 C필러 크롬 가니쉬 역시도 다크 메탈로 들어가요. 이런 디자인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아까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160만 원 정도 옵션을 금액이 더 올라간다 했잖아요, 시그니처에.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모든 트림에는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게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트림에 따라 좀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냐? 요 LED 방향지 시등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뒤쪽 테일 램프도 LED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그래비티는 기본이에요. 제일 최상의 시그니처도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요게 이게 벌브 타입의 방향지 시등이 들어가는데, 이 그래비티는 기본이거든요. 결국 어차피 옵션을 추가할 거면 시그니처와 그래비티는 그렇게 옵션 차이가 안 난다. 가격이 거의 그래 몇십만 원밖에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거든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아이들이 탈 때는 좀 이렇게 발 위치가 좀 높아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이드 스텝이 좀 크면은 그나마 이걸 딱 밟고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없는데, 요 사이드 스텝이 어정쩡한 사이즈면 이거 밟다가 미끄러져요.
왜냐면 작으니까 오히려 막 타고 내릴 때 이 발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나마 고정식 이 사이드 스텝은 어린아이들이 이게 밟고 타기에는 괜찮은데 성인 이제 남성들이 타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유가 된다면 전동식 사이드 스텝 있어요. 요게 사실 처음에 저도 장착하기 전까지는 그게 뭐가 필요해,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막상 장착해 놓으니까 진짜 편해요. 와, 진짜 돈값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은 좀 크기가 좀 커요. 얘보다 한 3분의 1 정도 더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고 밟고 내리고 할 때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게 차가 좀 더 낮아지다 보니까 이 밑에가 좀 가끔 긁혀요.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옵션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워낙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런 외관의 디테일을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 검은 색깔 야외에서 또 보니까 이거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게 LED 방향지등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디자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현행 모델도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좀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빌트인 캠 2라 디지털 룸밀러가 들어가서 후면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자, 과연 뭐가 차이가 있냐? LED 등이 또 추가로 들어오죠. 이게 원래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래비티 경우에는 이 LED 등이 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 밑에 등이 있긴 있어요. 이쪽에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안쪽에 있는 수납해에 있는 물건을 좀 보여주긴 편한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건을 뺄 때 위치가 좀 안 보이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요 LED 등이 있다면 조금 더 밝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4인승 싱킹 시트가 이 뒤쪽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번호판 등, 이거 LED로 넣어주지. 이거 아직도 누런 색깔 등이 나오네요. 이거 좀 아쉽습니다. 자, 이 정도 외관은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바로 운전석을 타서 주행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열과 3열에 타가지고 얼마나 승차감에 또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대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요즘 뭐 페이스리프트 되면 달라진 거 많이 없이 그냥 외관 바꾸고 옵션 추가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달라진 부분들, 포인트들이 있는데, 차는 연식 변경을 하고 나면 상품성을 강화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거는 이제 리콜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돼 추가된 건데,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닫힐 때 경고음 울리죠. 이 경고음이 예전에는 원래 안 났습니다. 여기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리가 나게끔 바뀌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을 좀 방지하고자 경고음을 울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 닫는 버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문 닫는 버튼의 조작 느낌이 예전에 살짝 헐거웠어요. 연식이 물론 제 차가 좀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 카니발을 만져보니까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연식 변경되면서 들어간 건데, 원격 스마트 주차, 차 넣고 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 꼭 무조건 넣으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원격으로 시동이 걸리죠. 카니발은 차폭이 굉장히 넓은 차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딱 주차를 해도 지금 옆에 차가 없어서 막 공간이 남아 보이지, 좀 주차폭이 좀 좁은 주차장 가면은 타고 내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원격 스마트 주차로 차를 이렇게 빼고 넣으면은 이게 정말 편해요. 소나타 아니면 뭐 그랜저 다 들어가 있지만, 이런 사이즈가 큰 차들 있죠. 뭐 산타페, 카니발, 팰리세이드 같은 이런 차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응도 예전에 비해서 속도도 빨라졌고 인식률도 좋아졌어요. 이게 처음 초창기 때는 살짝 속도가 느리고 이 반응이 좀 답답해가지고 너무 허접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속도들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이 DRL의 색깔이 좀 바뀌어요. 움직일 땐 좀 더 밝아지고 그냥 시동만 걸어 놓은 상태에서는 약간 옅게 됩니다.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이유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지 않아? 저는 원래 이 정도까지 텐션이 안 나오거든요. 제 차도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 근데 그래비티 검정 색깔 잘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그냥 흰 색깔 할까 아니면 아이보리 실버 할까 했는데, 근데 이번 카니발의 그래비티는요, 이 검정색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다크메탈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군데군데의 디자인의 포인트가 정말 예뻐서 이 휠까지도 잘 어울리는 거죠. 지금 19인치면 어찌 보면 요즘에 나오는 차들 치고는 좀 작잖아요. 요즘에 뭐 22인치까지 있는데 약간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검정색에 이 블랙 휠 들어가 있는 거 어때요? 작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휠은요 19인치, 좀 욕심을 덜 하면 18인치. 요게 승차감, 주행감, 연비까지도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20인치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가볼게요.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탑승을 해봤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근데 진짜 실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소소한 디자인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업데이트된 이런 UI들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시동을 걸면 기아 로고가 뜨면서 시동이 걸렸을 때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껐을 때 들어오는 이런 UI들이 되게 세련돼졌어요. 지금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뭔가 좀 많은 정보나 세련된 느낌이 좀 들진 않거든요. 살짝 투박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번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로직들을 좀 많이 넣어준 것 같고, 조금 이번에 저희가 GB80을 시승을 하면서 이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보고 되게 좋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 중간에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기판이 사실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콘이 카니발이잖아요. 이게 아쉬운 거는 GB80은 GB80을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카니발도 비싸잖아요. 얘 지금 5,100만 원이고 하이리무진은 이제 7,000까지 넘어가는데, GB80이 실제 차색까지 똑같이 나오거든요. 검정색이면 검정색, 흰색이면 흰색. 근데 요게 카니발은 좀 안 나오는 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 UI가 바뀌었잖아요. EV9에 들어가 있었던 새로운 UI가 들어가면서 직관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현행 카니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타고 다니니까 단순히 그냥 계기판 좀 디자인 UI 좀 바뀌었구나 요 생각만 했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시인성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유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로직, 그리고 퀵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시승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음성을 자주 끄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편한 게,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가지고 내비게이션에서 조작을 해서 막 움직이고 막 이러면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여기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런 분할이 돼서 내 위치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됐는데, 무엇보다 저는 그냥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음성 인식 막 끄고 하는 것들 이게 불편해요. 근데 이거 퀵 컨트롤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음성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잠깐 시승했을 때는 이런 기능이 있군요, 이런 기능은 별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이거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런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음성 인식 있죠. 이거 나 이거 뭐 길 안내해줘, 뭐 이거 연결해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인식을 잘 못하고, 예를 들어 또 그 다음에 어디 전화해줘 그러면 한 번 되묻는다든지 이런 게 좀 불편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매고 출발을 해볼 텐데, 이 앰비언트 무드등 되게 이쁘지 않아? 이 도어 쪽에 앰비언트 무드등이 들어가 있었긴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흰 색깔로, 이것도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흰 색깔로 그냥 컬러를 바꿀 수가 없게끔 고정을 해놨어요. 그냥 하나의 원톤이었는데, 중간 대시보드 송풍구 밑에도 앰비언트 무드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심플해지고 깔끔해졌어요. 근데 여기 좀 이런 거 전동으로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 스티어링 휠 조작이 수동입니다. 이런 건 좀 아쉽죠. 이제 좀 이런 것들도, 이 엔진룸면은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간 것까지 좋은데, 이것도 이제는 이것도 이제 수동이 아니라 자동. 카니발 좀 비싼 차잖아요. 후진했을 때 미세한 진동이 들어오거든요. 이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와요. 물론 제가 20년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안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로직들도 조금씩 바뀌었고, 여기 있는 소재들도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광 플라스틱 때가 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공간 엄청 넓지 않아요? 진짜 엄청 넓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전에는 공조기랑 미디어 같이 써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실제 수납 공간은 한 요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덮개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지갑 아니면 뭐 껌 한 통, 껌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그 안에다가 막 집어넣는데, 지금 이 공간이 엄청 넓어졌죠. 이 정도면은 수납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 그리고 요거 제가 몇 번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터치 공조기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으면 사용하는 거 불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팁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온도를 23.5도로 맞춰 놓은 다음에 오토로 돌려놓으면 돼요. 이게 후석 온도까지 같이 조절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조절하면 차 시동을 걸었을 때 23.5도까지
알아서 온도 조절합니다. 추울 때 온도 올려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내려주고, 게다가 미디어 조절하는 버튼도 사실 이 스티어링 휠에 다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센터 쪽을 많이 안 건드려도 됩니다. 요거를 따로 빼놓은 이유가, 요즘에 전기차 나오면서 멀티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아래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특히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가족차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좀 타는 차다 보니까 모든 버튼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 집어넣기에는 살짝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빼놓은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 크기도 앞에가 조금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트레이, 요것들도 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카니발 딱 타고 느낀 거는요,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전체적인 그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들이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대시보드를 좀 밑으로 내려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달라진 건 아닌데, 시트 포지션이 달라진 거 아니야? 높아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 실내 레이아웃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가 들어갔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기판을 굳이 안 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지금 이게 딱 시트 포지션을 맞춰서 앉았을 때 평상시 앉는 시트 포지션을 딱 가졌는데 계기판이 오히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기판을 보는 거에 불편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봐줘야 되는데,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시선이 좀 분산이 된다? 이런 느낌들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보기 편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차가 왜 이렇게 되게 부드럽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셀,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예전에 좀 투박했던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차를 이렇게 만져고 차를 조작을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스펜션이 바뀌었어요. 이 지금 서스펜션을 딱 타보면은 와, 이거 굉장히 부드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하이 리무진에 들어가 있었던 쇼바 있거든요. 요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잔진동을 걸러주는 쇼바예요. 근데 요게 이전 카니발에는 하이 리무진에만 들어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 하이 리무진에 들어가 있는 쇼바와 이 댐퍼 이런 시스템을 기본 모델에도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냐, 이게 무슨 하이 리무진 서스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무슨 뭐 롤스로이스 같은 승차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움직임 자체가 부드러워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과의 조합을 맞춰보면 잔진동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진동이라 그러면 이런 요철이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미세하게 떨려가지고 그 시트 위로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이 차는 그 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GV80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승차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다 보니까 이런 좀 그 승차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미세한 잔진동이 없어지면 장거리 주행했을 때 운전의 피로도가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큰 이제 충격들 있죠. 방지턱을 지나간다든지 아니 요철 지나갔을 때 크게 들어오는 그런 충격들, 이런 충격들도 많이 이제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카니발도 이제 출시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투박해요. 그리고 이제 오래 타다 보니까 그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내구성이 좀 약하거든요. 저도 센터 들어가서 2번 정도 교환을 했는데, 처음 신차였을 때 이 승차감과 서스와 좀 오래 타면은 그 유지하는 그 승차감과 서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짧아요. 한 1년, 2년 키로수가 좀 많이 되다 보면 금세 이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편하고 야, 전체적으로 차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좀 더 타보고 연식되면은 이거 딱딱해진다, 좀 되게 많이 투박해진다. 그리고 이 차는 3.5 가솔린이에요. 실제 이 카니발 출고하는 분들 디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왜 디젤이 많냐면 저렴한 유지비 때문에 그래요. 카니발 이 3.5 제가 이전에 탔을 때 연비 얼마 나온다 그랬죠? 뭐 3, 4, 뭐 4, 5 나온다 뭐 이런 말씀들 드렸잖아요. 근데 이 도심에서만 내가 주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3.5 엔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돼요. 이 또 가솔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주행을 했을 때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이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떨림이나 소음 이런 것들도 없어요. 3.5의 유일한 단점은
연비거든요. 네, 연비를 좀 측정해놨거든요. 지금 한 100km 정도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가 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승 코스가 물론 짧기는 하지만 3km 탔을 때도 나름 과격하게 운전했지만 6.3 정도 나옵니다. 도심에서만 주행을 하신다면 3.5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 많이 간다. 디젤이 답입니다. 근데 이번에 1.6 하부가 나왔잖아요. 제가 아마 그 19일날 시승을 할 텐데 2열에 멀미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진짜 주행감이 괜찮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하부가 별로다 이러면은 또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처음 나오는 엔진은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3.5 같은 경우에 좀 출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큰 문제라든지 뭐 엔진오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엔진이어서 연비가 좀 아쉬운 거 빼고는 다 좋다. 근데 이게 19인치 휠이잖아요. 승차감도 그렇고 부드럽네요. 게다가 이런 그 사각지대 경고등 알려주는 센서도 되게 좋아졌네요. 지금 예전에는 이 사이드 미러에서만 보여줬거든요, 이 경고를. 근데 지금 계기판에도 이렇게 지금 보면 차가 내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거를 계기판에 센서로 알려줘요. 이런 것들도 확실히 이제 좀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HDA2 한번 활성화 해볼게요. 60km로 좀 맞춰서 주행을 하면 차선 유지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고속도로 빠져나가고 진입하는 것까지 HDA2는 다 잡아줘요. 라인을 읽는, 이 차선을 읽는 센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운전을 좀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도심에서 주행하는 분들은 사실 이 옵션 추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1년에 거의 한 7만 킬로 이상을 탈 정도로 주행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차주님 감사하게도 촬영 때문에 차주님은 대전 사시는데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천안 왔는데, 제가 오늘 화성도 갔다가 막 일산도 갔다가 다음 주엔 부산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은 이 HDA2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HDA2를 지금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지금 센서가 좋아졌는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잘 잡아주는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HDA1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잡고 있는데도 차선 인식 잘 못해가지고 넘어간다든지, 앞차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개입을 해줍니다. 이런 게 정말 좋아졌고, 이거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거 경고등 띄워주네요. 여기 지금 사각지대에 오토바이가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위에서 경고등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차선이 움직이거든요. 내가 만약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은 차선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카니발은 안 들어가 그냥 직선으로만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쉬운 거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도 요즘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해서 보여줘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개선됐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카니발은 지금 4륜 구동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끔 왜 이 4륜 구동을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눈길로 왔을 때 안 미끄러지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4륜 구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모델을 번갈아 가면서 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차간결 부드럽게 치고 나간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카니발은 4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풀체인지 때 넣어줄 것 같은데, 다른 모델 탔을 때 4륜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앞차와의 거리, 속도를 줄여주는 것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앞차가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주긴 했지만, 그 속도 줄일 때 어떻게 했어? 이게 부드럽게 세우는 게 아니라, 앞차가 있으면은 앞에까지 만약에 내가 속도를 60으로 맞췄다? 그럼 60을 그냥 빡 쏘다가 그냥 그 앞에서 확 세우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거든요? 혹시나 막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했는데, 지금 이 센서를 보면 되게 앞차가 있어도 그 차 간 거리를 굉장히 부드럽게 조절을 해줘요. 게다가 이 사각지대 지금 보면 이쪽 우측에 있는 차 인식도 굉장히 잘하고, 여기 경고등을 띄워주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차선을 잡아주는 걸 보여주면서도 경고등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기판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제가 핸들 잡고 있잖아요. 근데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등을 띄우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이 센서가 모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잡았을 때 잡고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가지고 내가 진짜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을 차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전식 핸들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는 카니발에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집니다. 그냥 모터식 기존과 동일해요. 근데 이게 산타페만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정정식 핸들, 그러니까 가문식 핸들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원래 G90이나 EV9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상위 옵션이에요. 물론 수입차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산차에 최초 적용된 게 G90이거든요. 보통 모든 제조사가 상위 모델,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의 이제 모든 기술력을 다 보여준 다음에 순차적으로 밑에 급 모델에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G90에 들어가 있었던 게 G80에 들어가고 G80에 들어가 있었던 게 그랜저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카니발이 고급스럽고 대안이 없는 얘도 그래도 어쨌든 기아인 플래그십이잖아요. 이 정정식 핸들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게끔 이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랑 정보를 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헤드업이 너무 작아요. 이거 산타페나 EV9에 들어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훨씬 큽니다. 공간이 커요. 근데 이 지금 보이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거죠. 조금 신경 써주면 스티어링 휠도 이거 전동 스티어링 휠 넣어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커다란 거 넣어주고 전정식 핸들 이런 거 넣어주면 되잖아. 얼마나 상품성 좋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오토홀드도 이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구나. 오토홀드. 그 다음에 이거 UVC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살짝 이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스탑앤고가 이쪽에 있었는데 스탑앤고가 위치가 빠지고 여기 이제 UVC 들어가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사실 카니발은 스포츠 모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카니발은 각 모드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노멀이나 에코나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드에 두고 다니는 줄 알아요? 스마트 모드에 두고 다녀요. 그러니까 스마트 모드에 두고 다니면 적당할 때 알아서 학습을 좀 나름 차도 해요. 차가 그냥 돌아다니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ECU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얘도 학습을 해서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승차 사지 마라. 그게 왜 그러냐면 운전자가 많이 바뀌는 차는 학습을 잘 못해요. 길들이기 같은 것들 잘해야 된다. 뭐 요즘엔 차들은 이제 길들이기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운전자가 한 명일 때는 저속에서 한 요 정도 속도에서 악셀을 밟고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밟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고 제가속과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인식을 해서 차가 반응을 해줘요. 똑같은 차고 비슷한 키로수인데 차 상태가 다른 차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차는 고속에서 엄청 잘 나가줘요. 내 카니발 맞아 아니야? 고속에서 엄청 잘 나가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평소 주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차들이 인식을 해서 그래요. 인식을 좀 잘못하는 순간은 센터 들어가면 그 ECU 초기화해드릴까요? 말해서 초기화해준단 말이에요. 다시 학습하라고. 스마트 모드로 두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적당히 조절을 해줘가지고 알아서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룸밀러가 사실 있는 게 되게 편해요. 카니발은 이걸 이렇게 내리면은 일반 룸밀러처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이 뒤에 이제 짐을 싣거나 아이들이 타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디지털 룸밀러로 바꾸게 되면 후방 시야가 깔끔한 거죠. 이게 아쉬운 게요. 밖에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용하면 이게 터치로 작동이 돼요. 위아래 움직임, 좌우 움직임 이런 게 다 터치로 되는데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현대 거는 이게 터치가 아니라 버튼 눌러가지고 조절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밝기, 그다음에 높이 조절을 이 버튼으로 해야 되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진짜 많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졌어요. 승차감, 주행감, 편의 기능들도 많이 들어갔죠. 이거 원래 호박등이거든요. LED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2열을 타서 2열의 승차감과 주행감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2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느껴볼 텐데요. 이번에 이중 접합유리가 추가돼서 더 조용해졌다고 하는데 운전석도 되게 조용했거든요. 팔걸이의 움직임도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것도 좀 간단해졌고 이것이 9인승이거든요. 등받이 각도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눕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이 눕혀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뒤쪽에 컵홀더 때문에 걸려가지고 등받이 각도가 좀 많이 안 눕혀졌어요. 근데 등받이 각도가 훨씬 많이 눕혀진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이거 안전벨트 위치 너무 뒤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중간에 위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요 옆에 C필러 쪽에 이렇게 좀 달아놨는데 위치가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안전벨트를 항상 뺄 때마다 손이 잘 안 닿아요. 이런 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운전석 시트에다가 좀 해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좀 앞으로 빼놓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개선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안전벨트 클립에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곳에서 안전벨트를 매도 안전벨트를 잘 맬 수 있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타니까 안 보여가지고 못 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와류 생기는 거 막으려고 여기 덧대놨잖아요. 요게 뭐냐면 창문 하나 열면은 안에 이제 바람이 와류가 쳐가지고 막 창문 유리 막 떨리고 막 귀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 좀 보완하고자 보강대를 더 추가해놨어요. 그리고 풍전음까지도 잡아주겠죠 요거.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2열 한번 승차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열의 승차감이 또 얼마나 좋아졌을까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지금 타보면서 느낀 부분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조용해졌구나, 드라마틱하게 조용해졌다라고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무엇보다 달라진 거는 카니발은 2열과 3열의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타면 허리도 아프고 방턱 지나가 몸이 막 붕 뜨고 막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이런 것도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방지턱을 넘어요. 자, 이렇게 넘었을 때는 확실히 이런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런 큰 충격들에 대한 느낌을
예전보다 많이 걸러줘요. 이게 딱 예전 하이리무진이 그랬거든요. 일반 우리 카니발 타면 어때? 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뜨지도 않고 딱 잡아주는 게 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2열의 잔진동을 잡아주는 느낌이 많이 좋아졌어요. 소소한 부분에 대한 승차감들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전석은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해보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는데 2열은 제가 요 짧은 시승기 말고 장거리 롱텀 시승기 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카니발 하면 또 제가 또 전문가로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3열도 한번 타볼게요. 3열의 승차감은 또 얼마나 또 달라졌는지. 왜냐면 진짜 찌는요 2열도 2열이지만 3열이 또 중요해요. 3열 한번 타보죠. 자, 3열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벨트가 뒤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립에 불이 안 들어오죠. 2열엔 들어오는데 3열엔 안 들어옵니다. 자, 일단 한번 탑승해봤는데 여기 3열의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눕혀져 있어가지고 저는 2열보다 3열에 많이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네 승차감이 이 3열이 더 안 좋아요. 아무래도 뒷바퀴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3열이 가깝기 때문에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몸이 그냥 붕붕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열의 승차감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제 느낌만 말씀드릴까요? 그냥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차가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이거는요 새 차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차는 좀 오래됐잖아요. 15만이 넘었으니까 더 튀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60km도 안 탄 새 차다 보니까 이렇게 더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3열에 대한 승차감은 조금 더 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잠깐 탔을 때의 느낌은 확실한 건 노면의 그 잔진동은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만큼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방지턱에 대한 그런 충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똑같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시승차를 받으면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2열, 3열의 승차감 요거 한번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이번에 오늘 여러분들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보여드렸습니다. 3.5 엔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1.6 하부는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19일날 시승 행사를 하니까 그때 타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타보면서 느낀 부분이 뭔지 알아요? 카니발을 타면은 아빠 빼고 모두가 행복한 차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편의 기능이나 약간 좀 편한 느낌들은 다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아니면 2열, 3열 이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중점적인 부분은요 운전석 아빠들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H-Day2 그리고 핸들을 조작했을 때 그런 부드러움, 변속과 악셀을 밟았을 때 이런 부드러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승차감이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반대로 2열과 3열의 승차감은 아직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거든요. 조만간에 시승차 받으니까 장거리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하이리무진은 1.6 하부를 선택을 했는데 시승을 해보고 진짜 좋다면 제가 1.6 하부로 출고를 할 거고, 이거 아니다 하면은 디젤을 그냥 기존의 걸 살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카니발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시승차 받으면 장거리 시승 그리고 1.6 하부 시승기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오, 됐나? 됐다. 역시 똑똑해야 돼 사람은. 이거 주유구는 똑같네요. 주유구는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야, 내 거 카니발 디젤이라 맨날 디젤만 넣는데 가솔린 만당 처음이네. 그렇지, 가솔린 만당 처음이야. 얼마나 들어갈까? 기름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단가가 1,599원이에요 1,599원대 기름 하나도 없는 상황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냥 디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한 1,550원대 거의 가득 집어넣으면 한 11만원? 10만원 언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득 넣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보통 한 7만원, 8만원 넣으면 3분의 2 정도 거기 남거든요. 영수증 발행 중입니다. 69리터. 이렇게 나오죠. 자,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550km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디젤이었을 때는 거의 한 680, 70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